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대결은 실종된 채 의혹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원택 의원에 대한 재감찰과 경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원택 의원도 안 의원이 일방적 주장으로 경선을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37809가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합니다. 또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20.37km 연결도로를 확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에 엑스레이 통관 장비 2대가 하반기에 추가 설치됩니다. 증설하게 되면 처리 용량이 이전 하루 4만여 건에서 6만여 건으로 늘어나 군산항 특송화물 처리 기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3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추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이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오늘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원택 의원 재감찰과 경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원택 의원도 안 의원이 일방적 주장으로 경선을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선 이후에도 갈등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또다시 이원택 의원 재감찰과 도지사 경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9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검증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슬 지도위원에 대해서만 추가 감찰하겠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하고 이원택 의원의 해명도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감찰 즉각 실시와 경선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원택 경선 후보 대납 의혹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안 의원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도지사 경선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청년 간담회가 끝나기 전 자신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것이 사실이고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 결제 문제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경찰의 간담회 참석자 전원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잇따른 의혹 제기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현금 제공으로 의혹 제기 하루 만에 김관영 지사가 제명된 데 이어 이원택 의원의 술자리 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또 윤리감찰 결과를 놓고도 정치적 계파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며 당원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10일 마무리되는 경선 결과를 두 후보가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안 의원은 재감찰 등을 요구하며 경선 불참을 시사했지만 현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 민주당은 도지사 경선 갈등을 의식해 결과가 나온 이후라도 공천 후보의 문제가 확인되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가 확정된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철회를 하겠다. 현금 제공 의혹에 이어 식사비 대납 의혹까지 이어진 상황 속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 민주당 도지사 경선. 경선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날선 반응만 나오는 가운데 결과에 대한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법원이 김관영 지사가 신청한 민주당의 제명 처분 효력 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어제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도의원과 시군 의원 후보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광역의원은 군산 도의원 1선거구 강태창과 4선거구 김우민 등 12곳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이 밖에 23개 선거구는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68곳은 경선이 치러집니다. 지방의원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3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부안군수의 김성태, 전주시의원의 김경찬, 군산시의원의 노영진 등을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대상자 2명, 군산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대상자 2명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인단 투표 이후 투표 결과에 서류 면접 심사 점수를 더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게 됩니다. 당초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됐던 도내 기초단체장 민주당 경선이 하루씩 연기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산과 익산 등 도내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경선을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초단체장 본경선이 도지사 경선 일정 마지막 날인 10일과 겹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선 운영을 위한 조치입니다. 본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반영한 ARS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전북 출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쉬워 보이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잡으러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마가 거론됐던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는 사실상 선택지에서 빠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 후속 조치로 새만금 37809가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입주 기업에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합니다. 또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20.37km 연결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매립이 끝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개 공구 37809 6제곱킬로미터가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축구장 800여 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23년 12609 지정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미 8.1제곱킬로미터 부지에는 LSLNF와 두산 퓨얼셀 등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그룹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가 구조 투자 결정으로 인해서 실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진흥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서 현대차 투자가 실질적인 투자로 최근 4년 동안 새만금에는 77개 기업이 총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며 투자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도 속도를 냅니다. 동서 3축에서 관광 레저 용지와 복합개발 용지를 거쳐 동서 2축을 연결하는 내부 간선도로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됩니다. 1조 1,330억 원이 투입되며 길이 20.37km, 왕복 6차선 규모입니다. 이 도로는 수변 도시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해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국가산단이 미래의 첨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추가 투자 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알백 시범산단 지정에도 새롭게 지정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대규모 투자 유치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이 또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방위산업과 양자산업 등 첨단산업을 포함해 민생 현안과 관련한 35개 특례를 발굴해 입법 논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특례를 보면 방위산업 특화지구 지정과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인구 감소 지역 공공주택 건립, K푸드 창업사관학교 등입니다. 군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준설공사가 실시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3일부터 40일 동안 연안 여객터미널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객선의 정시 운항과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여객선은 수심 부족으로 물때에 맞춰 운항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오동은 이사장 등 로컬푸드 조합 관계자들이 오늘 간담회를 갖고 어양점 정상화를 논의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 시장과 조합 관계자들은 농가와 시민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어양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정우 익산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경선토론회에서 제기된 아파트 매수자 자녀 취업 의혹은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 아파트 매수자 자녀가 전북개발공사에 입사한 시기는 최정우 예비후보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5년 전의 일로 선후관계조차 맞지 않는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익산 발전을 위해 집중할 때라며 토론회 이후에는 더 이상 비정한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 시립교양악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양악단 규모는 40명 수준으로 추진하고 연간 운영비는 15억 원입니다. 특히 재정 구조는 연간 1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한 티켓 수입과 후원금, 음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자체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예비후보자가 추가 등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무소속 고영섭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군산시장 예비후보 11번째 등록자입니다. 고 예비후보자는 현재 주식회사 서광경영 대표를 맡고 있으며 원광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에 엑스레이 통관 장비 2대가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장비 3대로 하루 4만여 건의 화물을 처리해왔는데요. 이번 증설로 6만여 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3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추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컨테이너에서 내려진 국제 화물들이 벨트를 따라 쉴 새 없이 이동합니다. 세관 직원들이 화물을 확인하고 엑스레이 검색기로 금지 물품을 걸러냅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에 엑스레이 검색대 2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군산시는 국비 6억 원을 투입해 하반기까지 엑스레이 검색대 2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설로 하루 2만 건 이상의 추가 처리 능력이 확보됩니다. 엑스레이 하나당 한 하루에 12,000건을 통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개 증설이면 하루에 2만 4천 건을 더 통관할 수 있는 그런 영향. 실제로 군산항 통관장의 연간 처리 물량은 지난 2024년 700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90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는 10월 엑스레이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경제 효과와 추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 확충으로 특송화물이 현재보다 400만 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3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또 추가 일자리가 50개 이상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통관 장비를 확충해 군산항을 해상 특송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등 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군산 10.3mm, 익산 9.7mm 등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강풍이 불면서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시설물이 흔들린다는 등의 신고가 9건 접수됐습니다. 군산시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에 협력합니다. 두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소규모 건설 현장과 축산업, 어업, 태양광 설치, 옥외 광고물 설치 등 산업재해 취약 분야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행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과 맞춤형 예방 활동을 추진합니다. 올해 익산 농가에 배치되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가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고도 한눈의 세계유산센터에서 계절 근로자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투입되는 인력은 382명으로 지난해 20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60여 개 농가에 배치돼 11월까지 8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공공자전거를 늘리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7천만 원을 들여 120대의 공공자전거를 추가 구입해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한 대여와 반납, 결제를 위해 운영 플랫폼 전산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공공자전거 명칭을 공모합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민생 물가가 요동치면서 익산시가 비상경제특별대응팀을 가동합니다. 비상경제특별대응팀은 주요 식자재와 생필품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또 주유소 가격 표시 준수 여부와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 매석 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매주 금요일을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 농업 직불금으로 5천억 원이 넘게 투입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올해 농업 직불금으로 5,081억 원을 지급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연 130만 원, 면적 직불금은 헥타르당 최대 215만 원 수준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6건에 사망자 수는 27명입니다. 1년 전 32건, 사망자 수 32명에 비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6건, 완주 4건, 군산 3건, 익산 2건 등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예매가 시작됩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 폐막식 티켓 예매는 오는 15일부터, 일반 예매는 17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됩니다. 장애인 관객과 휠체어 이용객, 대상 사전 예매는 오는 1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영화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주 영화이거리 등 전주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신흥공원에 꽃바람 정원이 조성된 가운데 튤립이 활짝 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흥공원 꽃바람 정원에 심어진 튤립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또 튤립이 지고 나면 다음 달부터 붉은 꽃 양귀비가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공원은 중앙체육공원을 잇는 보행교와 유아숲 체험원 등이 있어 도심 속 녹색 정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옛 조선식량 영단 건물을 활용한 체험형 방탈출 콘텐츠가 시범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역사체험형 방탈출 콘텐츠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콘텐츠 소요 시간과 난이도, 시설 안전관리 등을 시범 운영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접수해야 하며 다양한 퍼즐과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군산시의 SNS 스타 박지수 주무관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박 주무관과 선거 홍보와 관련해 짧은 영상인 쇼폼 콘텐츠를 공식 SNS에 게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 주무관은 21대 대선 당시 군산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투표 시 유의사항이라는 영상으로 610만 회의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공개될 영상은 투표 참여 독려, 정책 선거 홍보, 투표소 질서 훼손 행위 금지 등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도서관의 대출 건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군산시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군산 시민들은 기존보다 2배가 늘어난 10권까지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강도서관과 늘푸른 도서관 등은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개정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신규 착한 가게 명랑갈비탕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개정면장은 어려운 경기에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살기 좋은 개정면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익산지회가 사랑의 딸기잼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딸기잼 만들기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7년째 이어오고 있는 나눔 사업으로 수익금은 전액 청소년 장학 사업과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0도에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다 맑아지겠습니다. 군산도 흐리다 맑아지겠으며 파고는 최고 3.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